And so I do think this will be somewhat painful, and I'm not sure that I will actually be able to acquire it. And I should also say the intent is this could my strong intuitive sense is that 도요타의 전기차 도전 선언,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이끌며 기술과 혁신의 아이콘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기업은 긴 시간 조용히 자신의 전략을 준비해왔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일본의 자동차 강자 도요타다. 하이브리드의 명가로 불리는 이 기업이 이제는 전기차 시장의 중심 무대로 걸어 나오고 있다. 도요타의 첫 전기차 발표는 단순한 신차 공개가 아니다. 이는 명백한 선언이다. 우리는 준비되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했던 도요타가 본격적인 BEV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시장으로의 진입을 선언하며 자동차 산업의 판도는 또 한 번 뒤흔들리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도요타는 EV 열풍이 본격화되던 시기에도 서두르지 않았다.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과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시장을 선점할 때 도요타는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대신 하이브리드에 집중했다. 1997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를 출시한 이후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며 신뢰와 기술력을 쌓았다. 왜 하필 지금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까? 단순한 유행이나 시장 압박 때문은 아니다. 도요타의 철학은 적절한 기술, 적절한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EV 전환을 본격화할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2025년을 전후해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탄소 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내연기관 퇴출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는 막대한 인센티브와 인프라 투자로 EV 전환을 가속화 중이다. 이 와중에 도요타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게임 체인저로 나설 계획을 세웠다. 그 시작이 바로 BZ Beyond Zero 전략이다. 도요타는 단순히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제로를 넘어서는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철학 아래 EV 라인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탄생한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2025년 5월 중국에서 공개된 도요타 비제버다. 하지만 EV로의 전환은 단순한 신차 출시로 끝나지 않는다. 도요타는 BEV 전용 공장을 신설하고 생산 전 과정을 AI와 로보틱스를 통해 자동화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체계를 만들어가며 대량 생산 체계까지 한 번에 구축하는 셈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도요타가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면서 축적해온 생산 기술력과 공급망 노하우 덕분이다. 이런 전략은 도요타가 단순히 시장을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산업의 중심에서 방향을 결정하려는 기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이브리드에서 시작해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모든 전환이 도요타의 계산 아래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요타는 단기적인 선도 이미지보다 장기적인 기술 완성도를 더 중요시하는 전략을 취한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 혁신으로 단시간에 시장을 장악했다면 도요타는 생산력과 품질 신뢰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 소비자층을 확보해왔다. 이는 곧 EV 시장에서도 신뢰 기반의 확장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요타가 단순히 선진국 중심의 EV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하이브리드와 병행하여 EV 도입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폭넓은 시장 점유율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요타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EV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유일한 자동차 기업 중 하나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도요타는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 테슬라의 혁신이 기술의 상징이었다면 도요타의 혁신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진화라 할 수 있다. 이제 시장은 물었다. 과연 테슬라와 도요타 중 누가 EV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 해답은 아직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비즈의 바보 출시와 가격 파괴 전략. 2025년 5월 16일 중국 상하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한 장면이 연출됐다. 바로 도요타의 첫 번째 본격 전기차 비제 바보의 공개다. 이 차량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었다. 시작 가격이 고작 1,800만 원, 약 18,000달러이라는 점에서 전기차 산업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다. 테슬라 모델 Y가 5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요타의 이 가격 전략은 사실상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한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도요타 비제5는 가격이 싸면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기존 전기차 시장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최신 플랫폼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까지 비제5는 그 어떤 저가형 EV와도 다른 포지셔닝을 가졌다. 특히 차량 플랫폼으로는 도요타가 새롭게 개발한 eTNGA 플랫폼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배터리와 차체 구조를 통합하여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플랫폼은 향후 다른 전기차 라인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도요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내구성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BYD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채택했다. 이 배터리는 충전 주기가 길고 발화 위험이 낮으며 30분 이내에 80%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배터리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킨 도요타의 선택은 기존 EV 시장의 흐름을 재편성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작용한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한정된 예산으로 EV를 구매하고 싶지만 테슬라의 가격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던 와중에 도요타라는 신뢰 높은 브랜드에서 고급 사양을 갖춘 EV를 2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선보였다면 선택은 너무도 명확하다. 이 점이 바로 BZ-P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이다. 또한 도요타는 BZ-I를 단순한 중국 전용 모델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미 아시아 및 유럽 주요 국가들에 대한 수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소비자가 많은 신흥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명확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가격 외에도 차량의 기술적 완성도이다. BZ-P는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 ADIS, 디지털 클러스터,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음성 제어 기능 등 고급 차량에서나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다. 심지어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기능과 스마트폰 앱 연동을 통한 차량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이런 사양은 지금까지 테슬라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도요타는 이 기술들을 과감히 비제5에 적용하며 보급형 고급차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했다. 그렇다면 BZ-I는 테슬라 모델 Y, BYD 송 플러스 같은 기존 강자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핵심은 도요타의 브랜드 신뢰도다. 도요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이며 오랜 기간 동안 품질과 내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테슬라는 차량, 마감 품질 페인트, 불량 인도 지연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도 도요타는 비교 불가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또한 안전성 역시 BZ-P의 강점 중 하나다. 도요타는 이 모델이 유럽 NCAP 기준으로 5성급 안전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러 개의 에어백 차선, 유지보조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고급 카메라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어 가족 단위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내 반응도 뜨겁다.
현지 언론은 BZ2를 테슬라를 견제할 첫 대형 변수라며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소비자 포럼과 SNS에서도 실차 영상 테스트 주행 후기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도와 맞물리면서 실구매가는 1,60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어 대량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글로벌 EV 시장은 이제 단순한 기술 전쟁이 아닌 가격과 신뢰 접근성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도요타는 이 경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는 도요타의 가격 전략은 앞으로 더 많은 보급형 EV 모델을 탄생시킬 기반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BZ4는 도요타가 단순히 하나의 신차를 출시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누구나 탈 수 있는 전기차를 현실화한 첫 신호탄이며 고가 전기차 중심의 시장 구조를 흔들기 시작한 가격의 반란이다. 이 반란의 진원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보수적인 기업 중 하나였던 도요타였다. 이제 세계는 주목한다. 테슬라 이후의 EV 시장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도요타 BZ4. 그것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전략이자 선언이다. 배터리 기술 전쟁, 고체 배터리와 LFP 블레이드, 전기차의 핵심은 무엇일까? 수많은 기술이 EV의 완성도를 결정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배터리가 있다. 전기차의 성능 안전성, 주행거리 충전 속도, 심지어는 가격까지 거의 모든 요소가 배터리 기술에 의존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요타는 지금까지의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체 전해질 배터리 기술이다. 고체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기존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다. 이 기술의 장점은 명확하다. 첫째,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열 시 화재 위험이 있는데 고체 배터리는 그 위험이 거의 없는 구조다. 둘째,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다. 동일한 크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거리를 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 셋째, 충전 속도가 빠르다. 도요타는 10분 이내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고체 배터리를 목표로 연구를 지속 중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테슬라가 제공하는 405쿨필트의 주행거리와 30-40분의 급속 충전 시간은 고작 중간 단계 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 도요타는 2027년을 목표로 고체 배터리의 대량 양산을 추진 중이다. 7,000km 이상, 주행거리 10분 완충 더 긴 수명과 안전성. 이는 전기차의 끝판왕이라 불릴 만한 조건들이다. 그러나 아직 고체 배터리는 단점도 있다. 높은 생산 비용과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대부터 축적한 배터리 연구 노하우와 자회사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스를 통해 그 한계를 차근차근 극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국가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와 인프라 투자를 2025년까지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체 배터리와 함께 도요타가 현재 BZ4에 채택한 BYD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니켈이나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원재료 수급에 있어 더 안정적이다. 특히 블레이드 형태는 배터리 셀간 간격을 최소화해 공간 활용 효율이 뛰어나고 높은 열 안정성 덕분에 가장 안전한 배터리로 평가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 LFP 배터리를 만든 BYD가 도요타의 경쟁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요타는 경쟁보다 기술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했다. 단기적으로는 BYD와의 협업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체 배터리라는 자사 독자 기술로 시장 판도를 장악하려는 전략이다. 이 두 기술의 조합은 경쟁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준다.
테슬라는 여전히 리튬 이온 기반 41680 배터리를 주력으로 사용 중이며 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도 뚜렷한 성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BYD 역시 고체 배터리의 대중화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반면 도요타는 현재와 미래 두 방향 모두에서 배터리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환경 문제 측면에서도 도요타의 접근은 주목할 만하다. LFP 배터리는 희귀 광물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고체 배터리는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각국의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다. 도요타의 고체 배터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이는 에너지 독립성과도 연결된다. 고체 배터리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 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으로도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고체 배터리의 완성은 단순히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넘어서 차량 전체 설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작고 가볍고 안전한 배터리는 전기차의 디자인과 무게중심 배치를 자유롭게 하며 이는 운전성 효율, 내부 공간에까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도요타는 이 모든 변화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고체 배터리는 단순히 새로운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 산업 전체의 기준을 재정의할 도구다. 그것이 도요타가 배터리 전쟁에서 숨은 최강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도요타의 제조 역량과 글로벌 확장성,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혁신적인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세계 각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조 역량,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도요타를 따라올 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도요타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해온 산업의 제왕이다. 2024년 기준 도요타는 전 세계에서 약 1총 3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전체 자동차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테슬라의 약 180만 대, BYD의 약 300만 대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이러한 판매량은 단순히 수요 때문이 아니라 도요타가 이미 글로벌 수준의 제조 및 공급망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일본 본사를 중심으로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 걸쳐 수십 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생산 전략을 통해 부품 수급과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현지화된 품질 기준을 유지한다. 이는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이 무너졌던 지난 몇 년간 도요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다. 전기차 생산에서도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EV 대량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BEV 팩토리 다. 도요타는 이 전용 전기차 공장을 통해 AI 기반의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생산 속도와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BEV 팩토리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기차는 부품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산 방식도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도요타는 이 점을 활용해 차세대 EV를 빠르게 생산하고 시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요타는 오랜 기간 동안 다져온 부품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EV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도 가능하다. 일본 내 덴소, 아이신, 파나소닉 등의 핵심 계열사와 협력하며 배터리와 전장 부품을 내재화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가 미국 외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데 정부 허가와 인프라 구축으로 수년을 소요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유럽연합 EU, 미국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환경 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도요타는 각 국가의 인증 시스템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어 전기차 인증 및 출시 속도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BZ4X, BZ3 그리고 BZ-POW는 이미 유럽의 NCAP 테스트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북미 시장을 위한 별도 충전 규격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요타는 단지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까지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전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딜러십과 정비소를 운영하며 서비스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는 EV 구매에 있어 고객들이 가장 우려하는 AS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도요타의 확장 전략은 선진국 집중이 아닌 글로벌 보편화다. 테슬라의 경우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제품을 출시하지만 도요타는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동남아 등 중저소득 국가에도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EV 조립 공장을 건설 중이며 아프리카 지역에는 하이브리드와 EV를 병행 공급해 수요에 맞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도요타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을 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하이브리드로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EV를 공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을 전환시키는 전략이다.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이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 기반의 글로벌 확장성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다. 결국 도요타의 제조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은 단순한 물량의 경쟁을 넘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테슬라나 BYD가 당장 따라하기 어려운 구조적 강점이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숙 단계로 진입할수록 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EV는 단지 새로운 차량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산업 생태계이며 전 세계 인프라와 유통 서비스, 그리고 정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도요타는 그 시스템 전체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도요타가 EV 시대의 조용한 강자로 불리는 이유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와의 격차 좁히기, 전기차를 논할 때 단순히 배터리와 주행거리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설명할 수 없다. 이제 EV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움직이는 컴퓨터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다. 이 분야에서 테슬라는 오랫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도요타 역시 그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아니, 이미 일부 영역에서는 따라잡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테슬라의 강점을 살펴보자.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FSD,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음성인식, 그리고 차량 내 AI 학습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에서 상당한 선도적 입지를 다져왔다. 차량을 산 이후에도 기능이 계속 향상되는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차라는 개념은 테슬라가 먼저 확립한 것이 사실이다. 그에 반해 도요타는 오랜 기간 하드웨어 중심의 철저한 품질 관리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는 한 발 늦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도요타는 일본 내 대표 IT 및 전자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시작하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 중심에는 파나소닉, 덴소, 소니가 있다. 파나소닉은 차량 내 디지털 콕핏과 UX 디자인, 음성 인식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덴소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과 자율주행 센서 플랫폼 개발을 전담한다. 소니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와 라이다 시스템 개발을 통해 도요타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세 기업의 기술력이 융합되며 도요타는 점차 하드웨어 강자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요타는 이를 위해 2024년
Woven by Toyota라는 신사업부를 설립했다. 이 부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가 아니라 차량 내 연결성,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그리고 OTA 기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도요타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주도하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인 우븐시티, 워븐시티를 중심으로 실제 주행 테스트까지 병행 중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도요타가 자율주행을 단순한 홍보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를 빠르게 상용화하며 도심 주행까지 테스트하고 있지만 도요타는 레벨 3 자율주행을 신중하게 준비 중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이다. 즉, 빠르기보다 완성도를 추구하는 접근이다. 2025년 말까지 도요타는 자사의 플래그십 EV 모델을 중심으로 ADAS 기반의 반자율주행 기능을 전 모델에 탑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차선 유지 차간 거리 조정, 자동 긴급제동 자동 주차 등의 기능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고정밀 HD 지도 기반의 센서 융합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도요타의 OTA 업데이트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차량 내 기능 업데이트를 위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기능이 무선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된다. 특히 2025년형 BZ 시리즈에는 OTA로 자율주행 기능 개선, 에너지 효율, 알고리즘 변경, 인포테인먼트 확장 등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이 모든 기술적 진보는 결국 사용자 경험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 EV는 단순히 조용한 차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도요타는 그 변화를 인식했고 하드웨어적 신뢰성과 소프트웨어적 유연성을 통합하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도요타는 차량 내 데이터 수집과 AI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백엔드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서도 동시에 적용되어 글로벌 AI 연동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물론 테슬라와의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FSD 완전 자율주행의 도심 주행 성능, UI, UX 직관성, 그리고 차량 내 생태계 연동에서는 아직도 테슬라가 한 수 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도요타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는 장기전이라고 보고 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 아래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가는 중이다. 결국 EV 전쟁은 이제 하드웨어만의 싸움이 아니라 경험의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테슬라가 경험의 흐름을 주도했다면 도요타는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 흐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도요타는 뒤따라가는 자가 아닌 자기 길을 개척하는 자가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고집의 진짜 이유와 EV 전환의 완급 조절. 도요타는 왜 아직도 하이브리드를 고수하고 있을까? 세계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테슬라와 BYD는 100% BEV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까지 내연기관 퇴출 일정을 공표하고 있는 지금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고집은 외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전략적인 인내이자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우선 EV 인프라의 현실을 보자. EV 충전소가 도시권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신흥국과 지방 소도시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다.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일부 지역은 충전소 한 곳 없이 수백 킬로미터를 주행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환경에서 EV만을 공급한다는 건 부유한 국가만의 전환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이브리드는 이런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배터리와 내연기관의 조합은 충전 인프라에 덜 의존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대폭 줄여주는 절충형 솔루션이다. 도요타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하이브리드 차량 중 약 75%가 도요타 차량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인프라 부족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는 단지 판매 전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기술은 EV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심리적 디딤돌을 제공한다. 완전한 EV에 대한 불안 배터리 수명 충전 시간, 유지보수 비용 감가상각 등을 가진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통해 전기 구동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EV의 중고차 가치가 아직 불안정한 반면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만큼 감가율이 낮고 유지비도 저렴하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다. 도요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동일 주행 조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약 30-40%가량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대규모 전기차 보급이 어려운 국가에서는 하이브리드만으로도 상당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와 EV를 동시에 추진하는 듀얼 트랙 전략을 택했다. EV 기술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지만 원자재 공급의 불안정성과 가격 변동성, 정치적 리스크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단기간 내 전 세계 완전 전환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EV가 대량 보급될수록 이들 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심화되고 가격은 폭등한다. 이에 반해 하이브리드는 비교적 적은 양의 배터리를 사용하면서도 EV만큼 효율을 낼 수 있어 자원 효율 측면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적 자신감도 크다. 1997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를 시작으로 카롤라 캠리, RAV4, 하이랜더 인노바까지 거의 모든 주요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실사용 주행거리, 내구성 정비 용이성 등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되었고 수명 10년 이상 지속되는 배터리로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도요타는 단지 하이브리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BEV 전환을 위한 기술적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앞서 언급된 고체 배터리 기술이며 이를 통해 EV의 가장 큰 약점인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도요타는 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경제적 생산성과 품질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곧 무분별한 기술 조기 투입보다 타이밍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도요타의 일관된 철학이기도 하다. 더불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단지 전기차 이전의 과도기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EV, PHEV,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하는 멀티 솔루션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인프라 자원 상황, 정부 정책 소비자 수요에 따른 유연한 전략이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진정한 현실에 가장 근접한 접근 방식이다. 2025년 현재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와 EV를 동시에 생산하면서도 EV 판매 비율을 연간 30% 이상 확대하는 중이다. 향후 2030년까지는 전체 차량 중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고체 배터리 기술 상용화 시점에 맞춰 BEV 중심 구조로 전환할 로드맵도 명확히 설정해두고 있다. 결국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를 미래를 향한 준비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테슬라와 같은 급진적 전환이 아니라 세계 현실에 맞춘 점진적 진화. 도요타는 지금 속도보다 균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이 향후 EV 시장에서 도요타를 독보적인 위치로 이끌어갈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